1000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공지글입니다. 대화방에 참가하기 위해 현역 군인 인증을 요구합니다. 운영자는 여군을 군수품으로 비하하면서 이름과 계급, 휴대전화번호, 사진 등은 물론 능력 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이런 자료를 운영자에게 보내면 딥페이크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불법 합성해 단체방에 유포했습니다. 피해 여군들의 증명사진이나 공무원증 사진, 훈련 도중에 찍은 듯한 사진들이 마구잡이로 불법 합성에 악용됐습니다. 일부 사진은 군 내부망에 올라 있는 것도 있어서 실제 현역 군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증명사진 같은 경우도 있고 군 인트라넷이나 이런 데 접근해서 충분히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외부인이라기보다는 전역을 했든 아니면 현역이든 간에 군인이 연루가 됐다고 봐야죠. 육해공군의 여군 30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대화방이 수시로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군에 공식 접수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이 있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내부자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한 딥페이크 대화 채널입니다. 지역별, 나이별, 심지어는 고등학교별로 분류돼 있습니다. 나이별로 분류된 채널의 한 대화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 여고생의 실명과 출생 연도, 다니고 있는 학교 등 개인정보와 함께 불법 합성물도 게시돼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안 잡힌다며 지인의 라인,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사진 등을 주면 야한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광고성 글도 게시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 고등학생 A양은 이 텔레그램 대화방 중 한 곳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다른 방에서 너 사진이 떠들고 있다. 바로 밑에 방에 눌렀는데 사진 뜨더라고요. 지인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유하며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소위 겹지방이었습니다. 겹지란 겹치는 지인의 줄임말로 겹지방에선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요청받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수원과 안산에선 참여 인원이 각각 1000명에 달하는 겹지방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고 텔레그램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미성년자들에 대한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야한 사진이 합성돼가지고 그런 게 계속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을 잡았는데 꽤 가까운 친구였어서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거에 올렸던 사진 다 지우고 한동안 잠적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불법 합성물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흔히 딥페이크라고 영상에 대해서는 현재 소지나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제 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합성물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 합성물에 대한 처벌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최근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죠. 이런 딥페이크 범죄, 가정으로까지 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어제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누나와 여동생 사진도 신상을 올리는 그런 방도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해당 채팅방의 참여자들 가족의 사진은 물론이고요.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올라온 사진을 갖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범죄물로 만들고 또 다시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성범죄물이 또 다른 딥페이크 채팅방의 입장권처럼 활용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동시에 또 가족을 향한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봐도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런 걸 추측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또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에 3명이 10대라고 합니다. 20대까지 합치면요. 1020이 봤을 때 이제 95.8%가 1020이 딥페이크 가해자라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실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어떤 참여자들의 수를 중복된 것까지 합쳤을 때 2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에 전국에 등록됐던 택시 대수가 22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는 택시의 숫자만큼이나 이렇게 가해자가 많다라고도 이제 짐짓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아무리 텔레그램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면 수사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이제 온라인상의 위장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위장 수사가 가능한 부분은 청소년,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돌려서 말하면 성인 대상의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위장 수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위장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이제 직관 소속인 이제 직장 상사로부터 쭉 타고 올라가서 경찰서장에까지 사실은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대화방이 빨리 생기고 빨리 없어지고 굉장히 이제 잘 없어지는데 사실상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화이트 해킹이라 그래서 이렇게 범죄 대상자에게 뭔가 스파이웨어를 깔아서 이렇게 해킹하는 범죄까지도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기본권과의 충돌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범죄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해자를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더라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던데 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은 또 처벌할 수도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돌려서 말하면 성인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불법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우연히 시청했다라고 한다면 무혐의 처비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가 제작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이르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인원은 뭐 비율로 보자면 더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하고 즐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의 범위까지도 우리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신 기자, 사건이 심각해지니까 정부도 이번에 좀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나온 거는요.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해서 네. 발견되는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일 전자심의가 열리는데 일단 어떤 영상물이 이제 성적으로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물이 올라오면 24시간 이내에 시정 요구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 신정원 기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